자, 뜨거운 물과 찬물,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물과 찬물, 이 두 가지를 냉동실에 넣으면 어떤 물이 먼저 얼까요? 뜨거운 물일까요? 차가운 물일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뜨거운 물이 먼저 옵니다. 그 이유는 뜨거운 물이 더 빨리 언다, 이런 현상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내지는 직관과 배치되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1000년 넘게 잊혀졌다가 과학의 실험을 통해서 사실로 밝혀졌죠. 지금 아파트 가격이 뜨거운 지역, 이 지역이 제가 볼 때는 다시 차가워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미국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3%, 목표치인 2%를 여전히 웃돌고 있죠. 그래서 또다시 기준금리를 올렸죠. 5.5%. 우리나라랑은 2%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많이 나죠. 유로존은 어떨까요? 인플레이션이 5.5% 수준으로 미국보다 물가 상승 압박이 훨씬 더 거셉니다. 유럽 중앙은행도 7월 27일 엊그제 0.25%포인트 올려서 4.25%죠. 연속적으로 9번이나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의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이 100%를 넘어 국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초죽음입니다. 아르헨티나의 기준금리는 97%입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거의 1년 만에 2배로 갚아야 되죠. 이 정도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못 됩니다. 그래서 축구선수 메시를 대통령으로 추대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아르헨티나에 이어 튀르키예는 기준금리가 17.5%, 브라질은 13.75%, 멕시코가 11%가 조금 넘습니다. 세계 각국이 이렇게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야말로 소리 없는 통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로 가장 느슨한 통화 정책을 하는 나라가 있죠. 어디입니까? 바로 일본입니다. 0.10%의 기준금리인데요. 0.10%면은 뭐 대출받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달 인플레이션이 3%대로 물가 상승 압박이 여전히 강한데다가 또 이렇게 낮은 금리 탓에 엔화 가치도 갈수록 떨어져서 통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우세합니다. 자, 그리고 자유무역도시 국가 홍콩. 홍콩도 기준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대형 빌딩을 가진 재벌들도 파산하고 있죠. 홍콩 빌딩에 투자한 우리나라의 재벌들도 많은 돈들을 손실을 봤습니다. 자, 홍콩은요 1983년 이래 미국 달러당 7.75에서 7.85 홍콩 달러 범위 내에서 통화 가치가 움직이도록 하는 고정환율제를 쓰고 있죠. 이런 것을 달러 페그제라고 합니다. 이런 걸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면 홍콩도 같이 오릅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난달에 물가 상승률이 2.7%를 기록했는데 21개월 만에 2% 증가율로 둔화되기는 좀 했습니다.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이것과 밥상 물가를 대표하는 체감 물가의 괴리감이 커지고 있죠. 지금 밥상 물가, 이 장바구니 물가는 장바구니에 아무것도 담은 것이 없어도 장바구니가 무겁습니다. 그만큼 비쌉니다. 우리 한국은행은 지난 1월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마지막으로 지금 4번째 연속적으로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현재 기준금리가 3.5%를 유지하고 있죠. 자, 그런데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2%포인트로 역대 최대로 벌어진 상태에서 한국은행이 과연 어떤 또 결정을 내리게 될지 고심이 좀 많이 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와중에 아파트 값은 다시 반등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좀 미쳤습니다. 그런데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것도 시장의 원리고 반등한 것도 시장의 원리이긴 합니다만 우리 부동산 시장은 참 애석합니다. 건설 경기 또 부동산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투기 강풍이 불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데 조정장이 짧았고 다시 투기 강풍이 분다면 아마도 모두가 힘들어 죽는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우린 도대체 뭘 믿고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는 거냐, 이런 말요. 자,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고 세계 3위로 개인 빚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대출받아서 분양받으라는 둥, 집을 사라는 둥, 이런 얘기는 건설 경기는 살리고 개인이 빚을 내서 평생 일하면서 갚으면 된다. 그리고 아파트 값은 빚보다 훨씬 빨리 뛸 것이니까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다 라는 인식의 구조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쓸 돈이 없으니까 소비는 줄고
경기는 위축되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요 1년 뒤에 집값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주택가격 전망 지수가 8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량도 좀 늘어났고요. 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진 것 때문에 이렇게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좀 올랐다라고 보는데, 대외적으로 안 좋은 지표들로 아주 가득한 이 시기에 어떻게 부동산의 가격은 다시 오를 수 있었을까요? 2023년 7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달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102로 지난달 100에 비해서 2포인트 올랐습니다. 자, 이 지수는 현재와 비교해서 1년 뒤에 집값을 예상할 수 있는데 100보다 높을수록 집값 하락보다는 상승을 전망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죠.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작년 11월 그때가 61이었습니다. 그때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번 달까지 8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또 작년 5월의 경우는 그때가 111이었습니다. 그때 이후 14개월 만에 최고치로 집값이 바닥을 쳤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수출 적자 17개월 넘어가고 있죠. 국내 소비마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휴가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50%나 됩니다. 자, 부동산 PF 위기는 이제 금융권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저금리에 풀렸던 유동성 믿고 해외 부동산을 투자한, 좀 전에 말씀드렸죠, 홍콩 같은 데 투자한 것도 본전도 못 건지고 심지어 90%를 손해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님은 이런 말씀을 했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망한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 있죠. 서울 강남 3구, 용산, 마포, 성동, 이 지역은 반등 거래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같은 서울이라고 해도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의 경우는 아직도 내림세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집값 폭등, 또 폭락,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지난 5년 안에 다 겪어봤습니다.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많이 폭등한 지역이 또 가장 많이 하락을 했고, 또 가장 크게 내려간 지역이 요즘 가장 먼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자, 뜨거운 물과 찬물,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물과 찬물, 이 두 가지를 냉동실에 넣으면 어떤 물이 먼저 얼까요? 뜨거운 물일까요? 차가운 물일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뜨거운 물이 먼저 옵니다. 이걸 은펜바 효과라고 하는데요. 뜨거운 물이 먼저 어는 이유와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의 가격 오름세와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아파트 값도 뜨겁게 달구어서 뛰던 것이 먼저 하락하는 것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뭐 주식 중에 에코프로로 정말 기뻤다가 나락으로 빠지고 이런 경우 많이 계시죠. 아주 많이 뛰고 하루에 등락폭이 왔다 갔다 하니까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합니다.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더 빨리 언다, 이런 사실은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기록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프란시스 베이컨, 르네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지만 금방 잊혀졌습니다. 그 이유는 뜨거운 물이 더 빨리 언다, 이런 현상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내지는 직관과 배치되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1000년 넘게 잊혀졌다가 과학의 실험을 통해서 사실로 밝혀졌죠. 지금 아파트 가격이 뜨거운 지역, 이 지역이 제가 볼 때는 다시 차가워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렇게 봐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관, 부자는 망해도 부자다 라는 것에 배치되겠지만, 서민보다 부자들이 빚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더 좋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 중에 더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PF 이자도 못 내서 한 방에 무너지는 재벌 그룹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빚은 재벌도 무너뜨리는 아주 희한한 재주를 가진 녀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의 데이터로만 본다면 집값은 분명 다시 우상향으로 방향을 살짝 틀었습니다. 그런데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치로 늘어나고 있고요. 이것이 폭발할까봐 지금 금리도 못 올리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의 금리 기준으로라도 향후 한 3, 4년 정도 더 간다 라고 하면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매수 심리가 살아난다. 이것은 빚질 각오를 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빚을 지는 것은 뭐 개인의 자유죠. 그것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고 또 본인이 망가지지 않는 수준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빚을 져서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본인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체를 망가뜨리는 일도 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파산이 아니라 도미노 파산이 아니라 정말 쓰나미 파산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올해 9월이나 연말이면 빚폭탄 터진다, 이런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주택을 구매하시려거든 레버리지를 정말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빚폭탄 이거 터지면 정말 걷잡을 수 없습니다. 빚을 많이 지고 산 사람들의 부동산 매물이 더 싼 가격으로 시장에 나올 때, 그때 집이든 건물이든 오피스 사무실이든 상가든 그때 사셔도 됩니다. 지금 신규 분양상가 텅 비어 있는 곳을 여러 군데 저희가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분양은 완파는 하는데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 공실로 텅 비어 있거나 마피로 나와도 거래가 안 된다는 거 역시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괜히 비싸게 분양받지 마시고 그 물건들이 훨씬 싼 가격에 나올 때 그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남의 불행에 내 행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을 한 사람들의 정당한 몫인 것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돈의 노예가 아니라 집을 못 사서 벼락거지가 아니라 오히려 적은 돈으로 더 가치가 높은 부동산 재화를 사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우리 구독자 킹, 퀸님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